집 전체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림 하나만 멀쩡했습니다. 1985년 영국 요크셔. 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수색하다가 멈춰섰습니다. 다 버린 가구, 무너진 벽, 재가 된 모든 것들 사이에서 단 하나만 멀쩡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소년의 초상화. 그 다음 달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화재 현장. 또 같은 그림. 그리고 또 영국 전역에서 소방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을 가진 집은 반드시 불탄다는 것을. 1985년 9월 4일 영국 일간지 더선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이 그림이 저주받았다. 집집마다 화재가 일어났다. 단순한 괴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하나가 영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단은 요크셔의 소방관 피터 올이었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마다 발견되는 같은 그림. 눈물 흘리는 소년의 초상화, 우는 소년. 더선은 독자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집에 불이 났는데 그림만 남았다는 사람. 이유도 모른 채 집이 탔는데 그림이 멀쩡했다는 사람. 영국 전역에서 같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더 이상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남요크셔 소방서 부서장 알란 윌킨스는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알란 윌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집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영국 전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테리어 소품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대량 복제되어 수백만 장이 일반 가정에 걸려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단돈 1파운드에 살 수 있었던 그 그림. 지금 물가로 따지면 약 3,000원. 그런데 이제 소방당국이 집에 걸지 말라고 공식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 하나가 더 큰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상황을 더욱 이상하게 만든 건 하나였습니다. 그림이 타지 않는다는 사실. 일반 종이는 233도에서 불이 붙습니다. 캔버스와 목재 액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탑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화재 현장의 수백 도 열기에서도 멀쩡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기록한 사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집 전체가 소실된 화재 현장. 가구, 가전, 벽지, 천장까지 모두 탔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잿더미 한가운데서 그을리지도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소년의 눈물도 그 표정도 선명하게 그대로, 때로는 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때로는 그대로 벽에 걸린 채로 두 경우 모두 멀쩡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10번, 20번, 30번 이상. 공포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더 선의 기사가 나온 다음 날부터 영국 전역의 가정에서 그림을 꺼내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웃이 그 그림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이웃도 얼마 뒤 화재를 당했습니다. 노인 여성 한 명은 자신이 같은 그림을 3번 버렸지만 이웃들이 차례로 그것을 주워갔고 그 이웃들도 연달아 화재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잘 타지 않았습니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국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림 속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그림 앞에 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985년 가을, 영국은 저주 그림 히스테리 속에 있었습니다. 남요크셔의 소방관 론 헬름즈는 당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의 말은 영국 전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더 선에는 독자들의 편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는데
그 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수백 통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단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화가는 이탈리아 출신 브루노 아마디오였습니다. 조반니 브라골린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습니다. 1950년대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모 없이 거리를 떠도는 고아 소년. 그의 이름은 동 보닐로였습니다. 아마디오는 소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년은 그림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년의 부모는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소년은 방화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화가의 작업실도 불에 탔습니다. 아마디오는 소년이 자신에게 불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마지막, 훗날 동 보닐로는 마드리드에서 자동차 화재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유는 그림 제작 방식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량 생산된 이 그림들은 특수 바니쉬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니쉬가 열에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벽에 거는 나일론 줄. 이 줄은 고온에서 먼저 녹아 끊어집니다. 줄이 끊어지면 그림이 앞으로 뒤집어져 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림의 뒷면이 위로 오면서 화염으로부터 그림 표면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불길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이 그림을 화재에서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대량 복제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제조 방식의 물리적 결과였습니다. 더 선은 이 소동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1985년 11월 5일 영국의 전통 명절 가이 포크스 나이트. 불꽃과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날, 더 선은 전국에서 수거한 우는 소년 그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 소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들은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탔습니다. 특수 바니쉬의 효과가 소각 현장에서도 입증된 것입니다. 그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는 소년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국의 벼룩시장과 빈티지 샵에서 이 그림은 여전히 거래됩니다. 간간히 그림을 산 뒤 화재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주인가 과학인가? 결국 대답은 과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소년 이야기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패턴을 찾습니다. 우연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쉰채의 화재 현장에서 같은 그림이 멀쩡하게 발견됐다는 사실. 그 과학적 이유를 알게 된 지금도 조금 서늘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는 소년 그림이 걸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에는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실화들이 더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